안녕하세요, 닥터 벤자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여드름과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해보면 여드름의 원인은 각질, 피지, 세균이었죠. 보습이 안 되면 각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습을 잘해주는 것도 여드름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꼭 여드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기본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보습은 필수적입니다. 기초 화장이란 보습 단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스킨, 에센스, 세럼, 로션, 수분크림, 아이크림, 재생크림, 오일, 선크림. 자, 너무 많은 화장품을 쓰시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습은 화장품을 여러 개를 덧바른다고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습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쓰는 기초 제품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스킨부터 보면 스킨을 사용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를 자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대로 보습하는 타이밍을 지연시켜 보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저는 그냥 스킨은 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에센스나 세럼 같은데 우리 피부에 유용한 성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피부 장벽은 생각보다 견고해서 분자량이 큰 유효한 성분들은 거의 피부 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에센스나 세럼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보습의 타이밍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조금은 간편하게 보습제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보습이란 말은 보습, 한자 그대로 수분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크게는 습윤 성분과 밀폐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습윤 성분이란 수분을 끌어안고 있는 성분이고 밀폐 성분이란 수분을 덮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수분 크림이라고 부르는 보습제에는 밀폐 성분이 거의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밀폐 성분이 없다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 크림을 바른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밀폐 성분을 같이 발라줘야 돼요. 여드름 환자분들 중에서는 오일이 많은 제품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오일 성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을 주로 쓰신다는 분도 많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반만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질 성분에는 크게는 부메랑처럼 휘어진 성분과 반듯한 막대기 형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부메랑처럼 휘어진 성분은 여드름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 화장품 성분표를 보면 이런 화학 구조식 이름으로 성분이 써 있지 않고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이런 식으로 오일명으로 써 있는데 이 오일 안에는 막대기 모양도 있지만 부메랑처럼 휘어진 성분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이름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보습제에도 이러한 오일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일이 많을수록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지질 성분도 더 많아지는 것은 맞아요. 성분을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기로 등록된 보습제를 많이 추천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보습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세안을 하고 수분이 달아나기 전에 보습제로 이 수분을 덮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안하고 할 거 다 하고 화장대 앞에서 앉아서 그때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수분을 다 달아나 버렸겠죠. 욕실에서 세안을 하고 잘 갖춰진 보습제 하나만 잘 발라주세요. 이렇게 심플하게 해야 보습도 확실히 할 수가 있고 피부에 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